꿀통 배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꿀통 배추는 칼슘 한 가지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기는 문제다라고 굉장히 붕소결핍은 아니다. 왜냐하면 붕소는 칼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질이니까요 라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은 또 요거 대댓글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칼슘과 붕소의 부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댓글로 붕소결핍은 아니다, 붕소는 그냥 칼슘을 조력할 뿐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저희가 이제 쇼츠로 올린 영상 중에 굉장히 많이 봐주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뒤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 인기도 많은 동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 논란의 여지를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뭐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서로 좀 이제 뭐 논의도 하시고 논란도 있으시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찾아가는 애프터 서비스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일단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아이고, 고랭지 배추를 하는데 요 며칠 온도가 계속 높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배추 한쪽 어린 잎이고 끝이 타니까 전형적인 칼슘 결핍으로 보여져요. 칼슘은 심을 때 많이 줬는데요. 그건 온도가 한참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칼슘은 물관을 따라 이동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배추 속에서 칼슘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물이 가는 방향으로 칼슘도 같이 가게 되거든요. 고온기에는 잎에서 물이 많이 증산되는데 대부분 겉에 큰 잎에서 증산이 나타나요. 그래서 칼슘이 안쪽 잎으로는 못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고랭지는 생육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칼슘을 연면시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대신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새벽을 이용해서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야라에서는 배추잎에 해가 적게 나고 전착제, 흡수 침투제가 포함된 야라비타 스타핏을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잘 내용을 전달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역시나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는 여러 가지 또 가능성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그 말들이 또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 부분 또 한번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황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고랭지 배추입니다. 이게 뭐 중고랭지인지 진짜 정말 고랭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여름에 재배하는 여름작형을 가져가는 고랭지 배추다라는 점을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결핍, 칼슘 결핍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이런 생리장애가 나타났던 시기는 굉장히 고온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기 전에 칼슘을 토양으로 충분히 공급한 상황이 일단 가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온이 계속 지속되더니 배추의 경엽이 아니라 배추의 안에 있는 어린 속잎이 타는 듯한 증상이 지금 발현됐다라는 게 이 영상의 요지인데요. 그 원인은 저희는 칼슘 결핍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실제 재배 농가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댓글 중에 꿀통 배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꿀통 배추는 칼슘 한 가지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기는 문제다라고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모두싹 4종 복합 제품, 모두싹 4종 복합 제품을 추천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야라의 영상에서. 뭐 재밌는 댓글이고요. 붕소결핍은 아니다. 왜냐면 붕소는 칼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질이니까요 라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댓글은 또 요거 대댓글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칼슘과 붕소의 부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댓글로 붕소결핍은 아니다, 붕소는 그냥 칼슘을 조력할 뿐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아예 그냥 또 단호하게 칼슘결핍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네요. 또 여기 또 이제 붕소결핍 아닌가요? 지금 줘도 될까요? 뭐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천드렸던 칼슘을 지금 줘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고, 칼륨이 과다한 증상이다 라고 또 맞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코병, 그래서 가뭄이 심하면 온다, 이 부분은 그래서 관수량 부분, 토양의 함수율 부분이랑 또 연관지어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추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댓글들이 전 전부 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작물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100%로 매칭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증상이 칼슘 결핍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칼슘 결핍한 밭의 온도라든가 습도에 따라서 칼슘 결핍이 잘 발현이 될지 잘 발현이 되지 않을지, 혹은 배추가 지금 어느 정도 시기일 때 칼슘 결핍이 잘 발현이 되고 안 될지가 너무나 다양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는 이런
생리장애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복합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던 댓글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고랭지 배추, 이 고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고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생육 정도가 지금 영상 속에서는 7월 말이나 8월 중 정도의 가장 더운 시기로 보여집니다. 고온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 시기죠. 고온 피해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첫 번째로 이 겉에 입은 멀쩡했지만 속 입의 끝부터 타고 들어가는 증상, 그리고 이 증상들이 점차 만연하게 퍼지는 이 증상들은 생육 시기 자체가 고온기였으니 고온장애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배추 같은 경우는 혼행성 채소죠. 그래서 생육 저온 자체가 18에서 20도, 그리고 결구할 때 온도 자체는 15도에서 18도. 그래서 배추 언제 길러요? 제일 많이 기르는 작형이 결국에 김장배추라고 칭하는 가을 재배 작형 혹은 월동 재배 작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추는 사실 어느 정도의 추울 때 잘 자라는 채소인데 이 채소를 고도가 높은 곳에서 여름에 키우다 보니까 좀 고온장애를 쉽게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온 다습할 때 웃자람이 발생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고온 다습하면 웃자람이 발생하는 건 어떤 채소건 어떤 작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300평 기준으로 200리터 이상의 물을 흡수한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거 아셔야 돼요. 결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로제트 형태의 채소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런 로제트 형태의 채소가 결구가 되어진다라는 건 경엽이 안에 내엽보다 빠르게 크기 때문입니다. 경엽이 빠르게 크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생리 활성 물질이라든가 생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구가 된다라는 거는 경엽이 훨씬 더 빨리 자라는 시기라는 거고요. 경엽을 훨씬 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선 다량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토양 건조할 때는 석회 결핍증이 발생된다. 칼슘 결핍증이 토양 건조할 때 발생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칼슘 같은 경우는 토양이 건조할 때 결핍이 됩니다. 왜냐면 칼슘 같은 경우는 물관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요. 물이 적으면은 당연히 칼슘을 같이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용매 자체가 적어지는 거니까 건조한, 즉 물이 적은 상태에서는 칼슘 결핍이 쉽게 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또 이제 과습할 때도 또 칼슘이 결핍이 될 수 있어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상황은 반대인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리장애를 잡기 어렵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또 너무 과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들이 호흡을 잘 못하게 되겠죠. 세근의 발달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럼 세근의 발달이 부족하면 당연히 칼슘 흡수를 많이 못하게 되니까 칼슘 흡입이 또 쉽게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두루뭉술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토양이 적정 함수율이 유지되어야지 칼슘 결핍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너무 습한 경우에는 뿌리 마른 병도 발생할 수 있고 중륵, 이제 배추의 이제 중간 부분이죠. 제일 두꺼운 부분. 중룩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김치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배추 끝에 이파리 있잖아요. 그게 양념이 더 많이 묻어서 그 부분이 더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할까요? 고온기입니다. 고랭지 배추니까요. 근데 고온기에 가뭄이 계속될 때, 고온기에 비도 잘 안 온 거죠. 가뭄이 계속될 때 스프링쿨러를 열심히 돌립니다. 관수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스프링쿨러가 토양에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고 배추의 지상부만 적시게 될 수 있겠죠. 밀도 자체가 너무 높다라거나 배추 자체가 너무 웃자라 있어가지고 무슨 뭐 토양으로 물이 잘 침투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면 피복을 했다던가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지상부만 적시게 되면은 토양 자체가 배추가 건조한 게 아니라요. 토양 자체가 건조하게 되니까 석회 결핍증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저희는 기상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고온기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런 고온 장애를 입었다. 근데 결국 고온 장애의 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링크가 바로 석회 결핍증, 즉 칼슘의 부족 증상인 겁니다. 건조 자체가 배추에 생리장애를 주고 병해를 주고 한다기보다는 고온 건조한 기상 탓에 칼슘 결핍의 증상들이 훨씬 더 쉽게 만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댓글로 고온 피해입니다, 가뭄 피해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마지막에 이제 칼슘 결핍으로만 연결하면 충분히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배추의 뿌리 부분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칼슘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적게 흡수하는지 지금 그 부분을 고온이랑 토양의 함수로 봤는데 토양의 온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양의 지온이라고 하죠.
지상부 온도가 말고 토양의 지온 자체가 높아지고 낮아질 때도 잘 흡수되는 양분이 있고 잘 흡수되지 못하는 양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토양의 지온이 좀 평균적인 한계 지온보다 너무나 높을 때는요, 뿌리가 먼저 맛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의 지온 자체가 한계 온도보다 좀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언젠가는 뿌리가 맛이 가겠지만 뿌리보다도 먼저 생장을 하는 부위인 잎과 줄기 자체가 맛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권 온도, 지온 자체가 적정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다량 흡수하는 칼슘 같은 다량 원소들, 특히나 칼슘의 흡수가 굉장히 저해되게 됩니다. 고랭지 배추였잖아요. 생육 환경 자체가 기온 자체도 높고 토양 자체도 건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토양 자체의 온도도 너무 높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복합적인 환경 원인 탓에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했고 칼슘 결핍 증상이 야기가 됐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랭지 배추 주요 재배 기술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국립식량과학원의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저희가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자료가 아니라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이죠. 그래서 고랭지 배추 고온기의 피해가 어떤 양상으로 나오고 경감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석회결핍증을 먼저 딱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온기에는 석회결핍증이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석회결핍증은 칼슘이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포전에 똑같은 작물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작물의 상황에 따라서 칼슘을 똑같이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포전은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포전은 칼슘 결핍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 자체는 고랭지 배추입니다. 굉장히 배추가 힘들어하는 고온기에, 고온 건조한 기간에 키웠었던 배추이기 때문에 똑같이 밑거름으로 충분하게 칼슘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가을 배추나 월동 배추에 비해서 칼슘 결핍 증상이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 자체에서도 고온기의 배추는 고온기에 석회결핍증이 이 자료에서도 고랭지의 배추는 고온기에 석회결핍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회결핍증 외에 무름병이라든가 뿌리옥병도 많이 오니까 잘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 결국에는 염화칼슘 0.3%액 0.3% 염화칼슘을 5일 간격으로 연면 시비하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또 어떤 분께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분께서 또 댓글 다셨던 게 지금 줘도 되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연면 시비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연면 시비를 추천하고 있죠. 언제요? 결국이. 그러니까 생육의 초기가 아니라 생육의 후기에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칼슘이 근권부로 흡수가 된 다음에 충분히 잎까지 전달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보장할 수 없는 생육 후기, 결국이에는 연면 시비로라도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가 100배액이잖아요. 그럼 0.1%는 1000배액일 겁니다. 그럼 0.3%는 대충 한 700배액, 600배액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꽤나 그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만큼의 농도입니다. 그죠? 500에서 1000배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 정도 농도로 공급하는 거를 또 굉장히 관행적으로 맞는 이렇게 추천을 또 잘 해주고 계시네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석회결핍증. 아까 또 꿀통배추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꿀통배추라는 게 결국에 칼슘 결핍한 배추의 총칭을 꿀통배추라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다 제각각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꿀통배추 같은 경우는 건조되지도 않고 과습되지도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건조할 때는 또 건조한 대로 물에 의해서 용매 자체가 적어지니까 칼슘이 잘 흡수가 되지 못할 거고요. 과습한 때는 또 과습한 대로 뿌리의 생육 자체가 좋아지지 못하니까 칼슘 흡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적정 수분량을 잘 유지하셔야 하고, 특히나 결국에는 조금 더 물을
많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물을 주실 때 자체적으로 배추에만 묻는 게 아니라 땅까지 침투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재식 밀도라든가 피복 상황을 좀 고려해서 물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석회결핍증 꿀통 배추는 토양 중에 석회가 부족하거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석회가 칼슘을 많이 안 줬으니까 칼슘이 모자란 거죠. 그리고 질소나 칼륨 성분을 많이 준 경우에 나타난다. 아까 댓글에 또 가리였나요? 칼리였나요? 가리과다 이렇게 네 글자 써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결국에 칼슘이 부족할 때 당연히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오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칼륨이 너무 많을 때도 칼슘과 칼륨은 경쟁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량 자체가 저해되어서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질소를 그냥 암모니아트 질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라가 추천드리고 있는 질산트 질소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인 암모니아트 질소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이온들 있잖아요. 암모니아트 질소, 칼륨, 칼슘은 제외할게요. 싸워야 되니까. 마그네슘, 다른 금속 양이온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랑 칼슘이랑 싸운다고 했을 때 칼슘의 흡수량을 제일 크게 저해시키는 게 칼륨도 아니고요, 마그네슘도 아니고요, 암모니아트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과하게 줬다, 즉 암모니아트 질소가 과하게 들어갔다, 칼륨 이상으로 칼슘의 흡수를 훨씬 더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칼슘의 결핍 증상을 훨씬 더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고온기랑 좀 엮어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이렇게 웃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조성이 되면요, 웃자라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웃자랄까 생각을 하면은 속에 있는 잎보다 겉에 있는 잎이 훨씬 더 빨리 웃자라게 됩니다. 겉에 있는 잎의 표면적이 늘어나니까요, 당연히 물이 겉에 있는 잎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리게 돼요. 훨씬 더 많이 쏠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칼슘도 훨씬 더 겉에 있는 잎에만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엽 쪽은 칼슘이 부족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온기에는 내엽 쪽의 칼슘의 결핍 증상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질소가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질소가 많으면은 영양생장이 촉진이 되잖아요. 영양생장이 제일 많이 촉진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웃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잎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잎입니다. 밖에 있는 잎 자체가 너무나 안에 있는 잎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의 칼슘을 공급했어도 밖에 있는 잎 쪽으로만 칼슘이 집적되게 되고요, 안에 있는 잎에서는 칼슘의 결핍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많이 준 경우는 잘 해석을 해보면 암모니아트 질소와 칼슘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웃자람처럼 외엽이 너무나 빨리 커가지고 외엽과 내엽의 생육 불균형에 의한 외엽 쪽의 칼슘 집적과 그에 따른 내엽의 칼슘 부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댓글들이 더 맞는 얘기네요. 그죠? 댓글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축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해서 수분 흡수가 어렵거나, 예, 맞아요. 건조해가지고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용매가 건조하면 물이 부족한 거고요. 용매인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칼슘 흡수가 부족하게 되죠. 고온 다습해가지고 정상적인 증산작용을 일어나지 못할 때, 다습해가지고 뿌리 자체가 맛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온 다습하게 되면요, 오히려 또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배추가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공이 열려 있고 증산작용이 돼야지 증산압에 의한 삼투 포텐셜의 굽의 차이가 뿌리와 대기에 발생하게 되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역행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온 다습해가지고 기공을 오히려 닫았을 때는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칼슘 결핍이 더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도 결국에는 칼슘 결핍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석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밑거름으로 적정량의 칼슘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토양의 수분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포인트가 결국이부터 칼슘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결국이부터 칼슘 요구량이 점점 증가하니까 결국이에 접어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염화칼슘을 연면시비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왜 굳이 연면시비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이 시기에도 관주는 조금 어렵겠지만 땅에 뿌리는 질산칼슘이라든가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칼슘을 근검으로 공급하는 거 굉장히 맞는 농법입니다. 맞는 방법이세요.
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 칼슘 자체가 입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뿌리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신근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을 근권부에 공급하는 거 굉장히 맞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연면시비를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고랭지 배추 자체가 생육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이까지 갔으면 생육기간이 진짜 짧게 남은 거거든요. 이 짧은 시기 동안은 어쨌건 근권부로 칼슘 공급하는 거와 병행해서 연면시비로 칼슘이 반드시 공급되어야지만 칼슘 결핍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핍 증상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결핍 증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의 나온다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